자, 이제 다음 시간 이어서 갈 거고요. 간단한 개념 몇 가지 좀 짚어볼 겁니다. 아까 전에 3차 메뉴 만들면서 봤던 줄바꿈 하고 있던 그 텍스트들을 줄바꿈 하지 않았던 이런 것도 지금 나올 거예요. 제가 텍스트를 좀 작성을 했고요. DIV한테 이렇게 좀 놔두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얘는 텍스트가 왜 세 줄로 나와요? 부모의 너비가 div의 너비가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글자가 최대한 한 줄에 많이 나오려고 하다가 그 공간조차도 안 되면 그 다음 줄로 내려가는 상황이었죠. 글자의 특징이었잖아요. 그렇죠? 한 줄에 최대한 여러 개. 그러면 얘가 세 줄의 데이터라서 세 줄로 나온 게 아니라 원래는 한 줄의 데이터인데 공간이 여의치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세 줄로 나온 형태라고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럼 얘를 원래 형태처럼 그냥 한 줄로 뽑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줄바꿈을 강제로 안 하게 하는 거예요. 부모를 삐져나갈지언정 너 줄바꿈 하지 마 이렇게 시킬 겁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 써봤던 개념인데 자, 화이트 스페이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제 제가 처음에 대부분의 스타일 속성들은 직관적이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얘가 좀 그런 느낌이에요. 뭐 스페이스는 공간이니까 뭔가 화이트 스페이스? 하얀 공간? 이게 뭘까?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그냥 공백 정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화이트 스페이스니까. 근데 그런 의미는 아니긴 해요. 얘는 뭐냐면 일단 우리 이런 스타일 속성을 부여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죠. 근데 얘는 글자의 특징대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글자들은요. 화이트 스페이스의 값이 랩으로 들어가 있어요. 실제로 지금 변화가 없죠. 글자의 특징입니다. 화이트 스페이스가 랩으로 되어 있다. 근데 이거를 제가 노랩으로 바꿀 거예요. 그러면 줄바꿈을 안 해요. 지금 여기 보시면 삐져나갔어요. 그리고 밑에 스크롤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너 줄바꿈 하지 마 이게 된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줄바꿈 하지 마 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줄바꿈을 이렇게 실제로 안 합니다. 이게 화이트 스페이스 노랩이에요. 랩은 원래 기본 그냥 기능대로 줄바꿈을 그냥 여의치 않으면 하는 거고 노랩은 하지 마 이겁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줄바꿈을 안 하게 하는 방법으로 한 줄로 띄우는 걸 해봤는데 이거는 어쨌든 부모를 삐져나가고 이 본문 화면도 스크롤이 생기면서 밑으로 이동을 좀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부모를 벗어나지 않되 한 줄로 나오게 하는 방법 이것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방금 전에 얘가 어거지로 한 줄로 되면서 여기 스크롤이 생겼던 현상 봤죠? 스크롤 왜 생긴 거예요? 다 못 담으니까. 이게 스크롤이 생기지 않고 옆으로 넘어갈 수 없으면 다 담기지 않고 잘릴 거니까. 그럼 원래 있는 데이터를 이 화면이 작다는 이유만으로 사용자들은 못 보게 될 거니까. 그런 불편함을 없애고자 스크롤이라고 하는 기능이 만들어져 있는 건데 이건 브라우저 쪽에서 그냥 기본으로 내장되어 있는 느낌이고 자, 지금부터 우리가 할 거는 오버플로우라고 하는 이 친구한테 오토라고 넣어줄게요. 오버플로우 오토. 얘는 오토가 따로 없나? 있을 텐데 얘도. 오버플로우 오토. 있는데? 오케이. 자, 이거 말고 이거부터 보자. 스크롤. 자, 일단 오버플로우를 스크롤이라고 넣으니까 뭐가 생겼어요? 네, 스크롤이 생겼죠.
근데 우리가 실제로 누르거나 조작할 수 있는 스크롤은 아니에요. 왜? 이게 여기 그러니까 반은 얘인데 이 안에 이게 없잖아요. 네모가. 이걸로 왔다 갔다를 해야 되는데 이게 없죠. 그래서 활성화는 안 되어 있지만 스크롤이 떴어요. 자, 여기 지금 나오는 오버플로우라는 스타일 속성은 넘치는 부분에 대해서 네가 어떻게 처리할 건데 이거예요. 넘치는 부분. 근데 지금 스크롤이라고 우리가 넣었죠. 그럼 넘치는 부분에 대해서 난 스크롤로 처리할 거야 라고 한 거예요. 근데 넘치는 부분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스크롤이라고 하는 모양은 생겨났지만 실제로 활성화가 안 되어 있는 상태. 자,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오토를 보여드렸는데 얘는 자동으로 넘치는 부분에 대해서 자동으로 라는 얘기예요. 근데 자동으로 뭘 만들어주냐? 지금 일단 넘치는 게 없어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그럼 넘치게 해봐야겠죠? 뭐가 생겼어요? 스크롤이 생겼죠. 어떤 스크롤이? 가로가 생겼죠. 세로는 모양도 없네요. 이 오버플로우 오토는 컨텐츠가 이렇게 가로로 길어져서 부모를 벗어나지 않은 상태로 부모를 벗어난 상태로 가로로 길어지면은 우리가 부모를 벗어나지 않게 보여주려고 가로 스크롤을 만들어주는 형태고요. 만약에 반대로 세로가 넘쳐서 세로로 좀 스크롤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다. 그럼 세로 스크롤을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해주는 거예요. 자동으로. 이 판단을 스스로. 근데 여기에 스크롤을 넣으면 이거는 모양은 무조건 만드는 거예요. 위, 세로, 가로 둘 다 만들고 여기서 실제로 필요한 애만 스크롤 바가 이 스크롤 이 친구가 생겨납니다. 오토와 스크롤의 차이. 근데 이거는 우리가 지금 그냥 넘치는 거에 대한 모든 처리를 맡기는 상황인데 얘를 좀 더 디테일하게 적어줄 수 있어요. 제가 오버플로우 X라고 했어요. 이 X는 뭘 의미할까요? X축 가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가로가 있으면 세로축 Y도 있겠죠. 여기다가 Y를 넣으면 생겨났죠. X일 때는 이 세로 없었어요. Y일 때는 세로가 지금 있죠. 근데 왜 이 가로는 왜 있어요? 얘는 지금 현재 이 컨텐츠와 부모의 관계 속에서 상황 속에서 가로로 넘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로를 쓰겠다라고 세로로 넘어간 거에 대해서 난 스크롤 쓸 거야라고 했지만 가로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건 있어야지 컨텐츠가 나올 거니까. 자, 그래서 오버플로우 우리가 지금 오버플로우 Y라는 스타일 특성을 부여한 거예요. 오버플로우의 기본값이 오토로 되어 있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지금 오버플로우랑 오버플로우 Y는 서로 같은 결이지만 다른 속성이기 때문에 이게 들어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Y는 Y대로 이거 만들 건데 이거 없으면은 새로 안 만들어 줄 거잖아요. 이 세로가 생겨난 건 Y 때문인 거고 이것 때문인 거고 가로 스크롤이 있는 거는 이것 때문인 거고 얘가 기본값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오버플로우에 대한 내용인데 오버플로우가 이게 끝이 아닙니다. 좀 더 있어요. 자, 일단 스크롤이라고 했던 걸 빼면은 이 본문에 있는 컨텐츠가 부모의 크기를 벗어나려고 할 때 그냥 지금 어거지로 벗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오버플로우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히든. 그냥 숨겨버린다 이거예요. 얘는 실제로 숨었어요. 없어요, 화면에. 근데 그렇다고 이 컨텐츠가 삭제된 건 아니겠죠? 얘는 있는데 넘치는 부분에 대해서 그냥 가려놨을 뿐이에요. 실제로 여기에는 텍스트가 다 들어있습니다. 여기 있는 텍스트랑 동일한 텍스트가 단 화면에만 가려져서 안 보인다. 그게 히든. 자, 이 히든 제가 어제 앱솔루트가 겹쳐지는 그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쇼핑몰 상품 리스트 같은 거 막 그거 보여드리면서 사진이 있고 여기다가 마우스 올렸을 때 여기 뷰 나오고 이거 보여드렸죠. 근데 이거 마우스 올리면은 배경색도 생기면서 뷰 나오면서 이미지가 어떻게 됐었어요?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겠지만
살짝 커졌어요. 원래 이미지가 이만했는데 그 마우스를 올리면 원래 이미지의 크기가 이 정도로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케일이라고 하는 트랜스폼 스케일을 사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커진 이미지를 다 보여줄 수 없었으니까 이 넘치는 부분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했다예요? 지금 배운 히든을 했다 이거예요. 부모의 영역을 넘어간 거에 대해서 그냥 가려버리는 거죠. 오버플로우는 실제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럴 때 쓰는 히든.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하나 더인가? 엘립시스라고 하는 친구인데 얘가 철자가 이게 아닌가? 맞는데? 아, 이거는 그냥 오버플로우가 아니에요. 죄송해요. 텍스트 오버플로우입니다, 얘는. 왜 안 먹지? 텍스트 오버플로우. 맞는데? 텍스트 오버플로우. 다시 써볼게요. 텍스트 오버플로우. 엘립시스. 아닌데? 이거 맞는데? 얘랑 같이. 넘칠 때 숨기는 거랑 같이 해서 글자 넘어간 거에 대한 처리를 엘립시스라고 하는 친구로 할 수 있어요. 얘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점 3개 보이세요? 뭐 본문 내용 더보기라는 거 할 때 보통 점점점 이런 식으로 표시를 많이 하잖아요. 그겁니다, 그거. 근데 얘는 드래그가 안 돼요. 왜냐면 실제 텍스트가 아니니까. 실제로 존재하는 텍스트가 아니라 이 스타일 속성으로 인해 만들어진 점점점일 뿐이에요. 그래서 드래그가 안 되고요. 개발자 도구에서 까봐도 이 안에는 점점점은 없어요. 그냥 만들어진 효과입니다, 효과. 그래서 히든으로 넘치는 부분을 일단 히든으로 가릴 거야. 근데 그 넘친 부분에 대한 처리를 난 이런 식으로 할 거야. 그냥 히든은 이렇게 딱 그냥 끊기잖아요, 그냥 갑자기. 지금 얘가 어느 부분이냐면 여기거든요. 여기까지 끊긴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냥 이렇게 끊겨버리는데 그러면은 이 뒤에 내용이 더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이게 한국어로 써 있었으면은 그냥 문장을 읽다가 이건 좀 이상하게 끊겼는데 이런 걸 판단하겠지만 지금 이거는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언어가 아니니까 그죠? 이럴 때 표시할 수 있는 효과 엘립시스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화이트 스페이스, 오버플로우, 텍스트 오버플로우 이런 친구들한테 쓸 수 있는 값들은 제가 이 정도만 알려드릴 거고 추가적인 나머지 값들은 여기서 찾아보시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활용은 다양하게 할 수 있으면 좋은 거니까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문제를 좀 열 겁니다. 수업 페이지 새로 고침해보시면은 개념 올라왔고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폴다운 메뉴 V2가 있고요. 그리고 문제 선택자 연습 하나 있어요. 이거는 약간 서브 느낌으로 시간 남으면 하시고 일단 중요한 건 이거는 제가 좀 전에 보여드렸던 3차 메뉴까지 가는 거 아니에요. 그 전에 제가 처음에 그 1차 메뉴 있고 2차 메뉴들 있고 있을 때 얘네 일단 가려놓고 마우스 올리면은 2차 메뉴 나타나게 하는 거 있죠. 딱 그 정도 레벨입니다. 쉬워요. 1부터 10까지 쭉 진행해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거까지 그냥 이거 원이랑 같은 맥락이에요. 1부터 10까지 그냥 쭉 진행. 이거 하시고 나면 제가 3차 메뉴 만들기 다시 한번 짚을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3차 메뉴 만들기를 해볼 거예요. 일단 해보시죠. 자, 이제 앞에 화면 볼게요. 아까 첫 교시에 진행했던 3차 메뉴 만들기를 한 번 더 할 건데 자, 구조부터 한번 쌓아볼까요? 내비에 메뉴 박스라는 클래스 넣어주고요. 그 안에 UL 그리고 li 그 안에 a li가 4개 있어야 되고요. 그 안에 a
href 샵 넣어주고 얘는 1차 메뉴 아이템 그리고 형제관계 2차, 3차 구조는 한 번에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자, 이제 태그는 건드릴 일이 없기 때문에 CSS 쪽만 확대를 좀 시켜놓고 일단 노멀라이즈 노멀라이즈 완료했고 커스텀 진행하겠습니다. 큰 거부터 가긴 할 거지만 일단 2차, 3차 메뉴들 가려놓는 거 이제 바로 압축된 형태로 좀 들어가 볼게요. 일단 가리기 지금 저는 2차 메뉴, 3차 메뉴를 디스플레이 논으로 다 바꿔놓은 상태예요. 2차 메뉴만 고른 거 아니죠? 1차 메뉴 제외하려고 여기를 끊어도 사실 상관은 없지만 끊지 않고 1차 메뉴의 밑에 있는 2차, 3차, 4차 그 밑으로 등등등 따로따로 디스플레이 논을 준 상황. 자, 이제 1차 메뉴부터 만들어 나가 보도록 할까요? 가운데 정렬과 마진탑 적용시켜 주고요. 여기가 오타가 있군요. 그 다음에 1차 메뉴한테 백그라운드 컬러 입혀주고 그리고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러 그리고 패딩 그리고 보더 레디우스 네, 1차 메뉴 아이템한테 가서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러 그리고 1차 메뉴 아이템 텍스트한테 가서 패딩을 20픽셀 정도 근데 그냥 안 먹을 거니까 디스플레이 블락까지 자, 그리고 호버 1차 메뉴 나왔죠? 자 이러고 이제 1차 메뉴에다가 1차 메뉴 아이템에다가 마우스 올렸을 때 2차 메뉴가 나와야 되는 상황이니까 디스플레이를 블락으로 다시 바꿔주는 과정이 필요할 거예요. 제가 얘를 끊고 가죠 그냥. 아니다. 메뉴 아이템에 호버했을 때 그 다음 메뉴 고른 거니까 근데 사실 생각을 해보면 얘도 따로 쓸 필요가 굳이 있을까요? 지금 이 디스플레이 블락 들어가는 거랑 얘는 따로 쓰긴 해야 되겠구나. 얘는 호버가 들어가니까 따로 쓰긴 해야 되겠네요. 얘는 따로 쓰되 이제 얘가 나오긴 나오는데 문제는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거. 이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아까 유령으로 만드는 작업을 진행을 했죠. 그 유령으로 만드는 작업을 제가 아까 여기다가 그냥 했었어요. 크게 문제가 되진 않지만 저는 이거를 여기로 진행을 좀 할게요. 애초에 지금 메뉴 박스에 자식으로 있는 UL에 후손으로 있는 UL이다 라면 2차 메뉴, 3차 메뉴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니까 여기다가 포지션을 앱솔루트를 주고 얘한테 탑과 레프트를 0으로 줄게요. 탑 레프트 0으로 주는 이유는 여기 나오기는 하지만 이걸 우리가 확실하게 컨트롤 하려면 일단 얘를 우리가 인지하기 쉬운 곳으로 옮겼다가 다시 이쪽으로 갖고 오는 과정 확실하게 얘한테 가두기 위해서
그럼 이제 이쪽에 나오겠죠? 이 상태에서 메뉴 아이템한테 가둬야 돼요. 그래야 얘한테 올라갔을 때 2차 메뉴 첫 번째 4개의 애들이 얘에 속해서 이렇게 딸려 나올 거고, 얘한테 가면 얘에 딸려 나올 거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메뉴 아이템을 고르고 있는 이 친구, 근데 인라인 블럭이랑은 별개로 좀 우리가 줘야 되는 거는 릴레이티브니까 이렇게. 그럼 가둬줬겠죠? 지금 2차 메뉴 애들이 글자가 검은색인데 이것 때문에 잘 안 보이니까 이렇게 보면 여기 지금 겹쳐 있는 거예요. 이렇게 위치를 이렇게 잡고 있으니 아, 이 친구들을 우리가 내려줘야겠구나. 얼만큼? 네, 탑에서 100%만큼. 그러면 내려올 거고, 이 다음에 해야 될 거는 이제 얘네가 가져야 되는 부피, 그리고 배경색, 그리고 호버, 이런 능력들. 색깔부터 좀 줘볼까요? 이 친구인데 얘도 아, 저장 눌렀다. 이렇게 해주면 먹겠죠? 색깔은. 그리고 패딩 부분은 A 태그한테 우리가 줬었어요. 이 부분 끊어서 공통으로 적용시켜주고 이렇게. 자, 이제 3차 메뉴가 바로 잘 갖춰져 있어요. 아까는 여기에 나오는 거를 보고 옮기는 과정을 했는데 지금은 그 과정이 생략됐죠. 바로 이쪽으로 왔습니다. 왜? 이거 했으니까. 이걸 제가 끊어서 바로 만들었으니까. 메뉴한테 갇혀져 있던 애들이었기 때문에 약간 그렇게 나왔지만 지금은 메뉴 아이템에 갇히게끔 제가 바로 적용을 시켰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이쪽으로 위치를 잡아주는 거 해줘야겠죠? 지금 2차 메뉴 아이템에 마우스 올렸을 때 얘가 이 옆으로 나오게 하는 거, 얘는 누구한테 줘야 돼요? 2차 메뉴 아이템한테 줘야 돼요. 2차 아니지, 3차 메뉴한테 줘야죠. 3차 메뉴의 위치가 이쪽으로 넘어가는 거니까. 저도 말을 잘못했어요, 순간. 네. 실제로 우리가 스타일을 적용을 했을 때 적용이 되는 애를 찾아가는 거니까 그 과정에 누구를 거치고 누구한테 마우스를 올리고 이런 건 있겠지만 최종적으로는 3차 메뉴라고 하는 친구가 일로 이동을 해야 되는 거니까 우리는 3차 메뉴를 고를 필요가 있어요. 3차 메뉴 고르는 방식 다양한 게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중간에 li를 거치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해도 같은 말이잖아요. 이러면 이제 우리가 4차 메뉴까지 있을 때에는 3차 플러스 4차가 둘 다 적용이 될 거고, 지금은 3차까지밖에 없기 때문에 3차부터 적용이 될 거고요. 3차까지. 여기서 레프트를 100%. 그러면 밀리긴 밀렸겠죠? 근데 글자가 한 줄로 나오고 있으니까 너 줄바꿈 하지 마 해야 돼요. 줄바꿈 하지 마는 누구한테 줘야 돼요? 누가 지금 줄바꿈을 하고 있는 거예요? 3차 메뉴 아이템 텍스트가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 글자들은 실제로 메뉴 아이템 텍스트가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A. 그렇죠? 그럼 너 줄바꿈 하지 마. 이거는 A한테 줘야 돼요. 근데 우리가 A한테 줬던 게 얘가 있죠? 여기 끊어놓은 것도 있으니까 여기다가 그냥 바로 줍시다. 그러면 줄바꿈 안 할 거고. 근데 문제가 아직 조금 이상해요. 저는 지금 얘한테 마우스 올렸는데 얘가 이렇게 나와요. 이유는 3차 메뉴한테 지금 탑 100이 걸려 있어요. 이것 때문에. 얘는 2차, 3차 다 고를 거고 이거 먹고 있죠. 근데 우리가 밀어버린 건 레프트만 밀었어요. 탑에 대해서는 100%가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거 바꿔주려면 3차 메뉴한테는 탑 0을 주면 되겠죠. 얘가 올라갈 거니까. 아, 우리 호버 아직 안 끊었군요.
오버했을 때 색깔 바뀌는 거 이것도 끊어주고. 일단 아까 여기까지는 했었죠. 그리고 얘를 여기로 와야 돼요. 자, 그럼 우린 누구 골라야 돼요? 3차 메뉴를 골라야 돼요. 이 메뉴 덩어리 자체를 이쪽으로 옮길 거니까. 3차 메뉴를 고르는데 모든 3차 메뉴가 아니라 1차 메뉴 아이템 4의 자식으로 있는 2차 메뉴의 자식으로 있는 3차 메뉴를 골라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를 완벽하게 찾아 들어와야 돼요. 이거 어떻게 찾죠? 네, 우리가 알고 있던 거, 뭐 클래스를 줘도 되고 그냥 뭐 엔티티 차일드 같은 거 써도 되고 방법은 다양한데 우리가 태그를 더 이상 건드리지 않기로 한 상황이었으니까 여기서 접근을 해보자면 뭐야? 윈도우를 눌렀구나. 자, 1차 메뉴 아이템인데 라스트 차일드 막내 얘를 먼저 골라볼게요. 백그라운드 컬러를 입혀서 육안으로 확인을 좀 해보죠. 메뉴 박스 UL LA 오타가 있었군요. 이렇게 일단 찾았어요. 찾고 이 밑에 있는 누구? 2차 메뉴 일단 여기부터 2차 메뉴 아이템까지 와서 그 자식으로 있는 UL이겠죠. 자, 관계를 좀 더 디테일하게 써보자면 이렇게가 될 것 같아요. 그죠? 찾았어요. 그럼 이 친구를 어떻게 한다? 여기로 옮긴다. 이걸 옮기는 방식은 자, 지금 얘가 왼쪽 기준으로 100%만큼 밀려있기 때문에 여기 위치하고 있죠. 그럼 얘를 반대로 보내려면 라이트 100%를 할 수 있을 거고요. 아니면 레프트 마이너스 100%를 할 수 있겠죠. 반대 개념인 거니까 레프트 마이너스 100부터 해볼게요. 잘 넘어가죠. 이번엔 라이트 100% 한번 해볼게요. 넘어갔나요? 이상하죠? 왜? 왜 이렇게 됐어요? 지금 라이트 100%를 줬을 때 얘한테 적용된 그 탑 레프트 라이트의 속성은 일단 탑은 0이고요. 그죠? 레프트 100 들어가 있고요. 라이트 100 들어가 있어요. 왼쪽에서 100%만큼 밀어야 돼. 오른쪽에서 나도 밀어야 되는데 얘네 둘 다 이러면 누가 손해본다? 라이트가 손해본다.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못하겠죠? 그럼 이때 라이트 100%로 해결하고 싶어 라고 하면 우리 뭐 해야 돼요? 레프트가 손을 놔야 돼요. 오토 손을 놔주면 넘어간다. 이거 백그라운드만 제거를 해주면 이제 문제가 없겠죠. 자, 3차 메뉴.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제 작업을 완료하고 나서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뭐가 안 끝났어요? 다 한 거 같은데? 뭐가 안 끝났을까요? 뭐가 문제지? 정리를 안 했잖아요. CSS 정리도 해줘야 돼요. 지금 우리가 그 큰 흐름을 따라왔기 때문에 웬만한 건 맞아요. 근데 디테일한 거는 맞춰가면서 하지 않았으니까 이 순서도 맞춰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결과 나왔다 하고 그냥 그대로 끝내버리면 한 달 뒤, 이 두 달 뒤 얘를 다시 건드려야 될 때가 왔을 때 얘를 보면 이거 분석하는데 다시 처음부터 봐야 돼요. 근데 이거를 제대로 정리를 해놓는다면 위에서부터 순차적으로 그냥 읽어 내려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정리를 해야 됩니다. 정리의 기준은 큰 거부터 작은 거 순으로. 우린 지금 살짝 꼬여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 지금 시작 부분부터 보면은 벌써 꼬여 있죠. 왜냐면 우리가 작업하는 순서상 가리는 게 먼저여야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건데 이거를 좀 맞춰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가지 말을 할 게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얘랑 얘는 우선순위가 누가 더 높아요?
왜 밑에 게 더 높아요? 자식이라서? 에? 아니요. 얘네 둘은 우선순위는 동일해요. 얘가 밑에 있어서 얘가 더 높은 거예요. 어. 왜냐면 후손 선택자와 자식 선택자는 동등한 우선순위를 가지는 걸 우리가 눈으로 봤거든요, 저번에. 실제로 얘네 위치가 바뀌면 동일한 조건을 줬을 때 밑에 있는 게 먹어요. 그러면 얘네들은 누가 더 밑으로 가고 누가 더 위로 가야 돼요? 이럴 수 있죠. 기준은 여러분들이 정하는 겁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내가 여기서 나는 후손을 위에 놓을래. 자식을 밑에 놓을래. 동일한 상황에서. 후손 위, 자식 아래 했어요. 그럼 밑으로 내려갈 때도 후손 위, 자식 아래 하면 돼요. 근데 여기서 나 자식 위에 놓을래. 자식 위, 후손 아래 했어요. 그러면 밑으로 내려가면서도 자식 위, 후손 아래 하면 돼요. 물론 이렇게 동일한 우선순위를 가진 상태에서 둘 다 사용이 됐고 둘 다 뭐 중복된 스타일이 들어가서 밑에 있어야만 적용이 돼 라는 상황이라면 그거에 맞춰야겠죠. 근데 우리 상황에서는 딱히 그거 없어요. 이건 그냥 분리가 된 거기 때문에 겹치는 스타일 속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걸 제가 안 지웠네요. 또 저장 눌렀어.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기준 잡으면 돼요. 그리고 사실 공부할 때 잡은 이 기준은 여러분들 취업하면 다 깨져요. 회사에서 하는 방식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이미 방대한 양의 자료가 만들어져 있는데 거기서 나랑 취향 안 맞는다고 내가 그거 갈아엎지 못해요. 그거 따라가는 게 맞아요. 다 그렇게 해요. 근데 어차피 이제 뭐 개발자 쪽으로 가시면 이걸 직접적으로 엄청 건드릴 일이 딱히 없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실 부분은 아니에요. 일단 저는 후손을 위해 놨으니까 밑에도 후손을 위해 놓도록 할 건데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자, 이만큼이랑 얘네 둘은 이제 후손 위에 놓을 거라고 했으니까 제가 얘네 둘만 놓고 봤을 때는 얘를 위에 위치시킬 거예요. 이렇게 그대로 갈 건데 얘랑 얘네는 누가 위에 있어야 돼요? 지금 얘는 UL이고요. 얘는 ULLI예요. 그죠? 누가 위에 있는 게 좋아요? 그런 거 없어요. 이것도 기준은 여러분들이 정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보통 어떤 식으로 했냐라고 하면 지금 얘는 1차 메뉴의 후손으로 있는 2차, 3차 메뉴를 말하는 거죠. 메뉴가 메뉴 아이템보다 큰 범위죠. 그죠? 얘는 1차 메뉴 아이템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보통 얘네를 올립니다. 위로.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얘네를 올린 이유는 이거예요. 1차 메뉴에 대한 작업이 끝나고 완전히 마무리가 되고 그 다음에 2차를 시작한다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사실 중요한 거 없어요. 기준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본인의 나름대로의 기준을 갖고 가면 돼요. 저는 보통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내릴 겁니다. 이러면 1차 메뉴 아이템 하고 2차 메뉴가 나오는 거니까 그렇게 따지면 근데 사실 얘네들도 올라가야 되겠죠. 왜? 얘네는 메뉴 아이템 텍스트를 말하고 있으니까. 물론 좀 더 디테일하게 가보자면 끊겼기 때문에 어차피 2차, 3차 다 말하니까 밑에 냅둬도 돼요. 상관없어요. 기준은 여러분들이 정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보통 이럴 때도 그냥 내려버려요. 제 취향이니까.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이 두 개보다는 세 개가 좀 더 디테일하니 얘를 그냥 밑으로 둘 거고요. 그 다음에 2차 메뉴, 3차 메뉴 적용됐겠지만 어쨌든 여기 얘는 3차 메뉴니까 완전히 그냥 이렇게 할 거고 여기 이거 좀 더 줄일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이거 없애도 되죠? 어차피 UL 밑에 자식으로 있는 LI한테 마우스 올렸을 때 그 밑에 있는 UL의 후손 UL이니까 어차피 이거는 2차 메뉴도 선택이 절대 안 되는 얘기잖아요. 3차 메뉴 한테만 적용이 될 거니까 저는 보통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이런 사소한 디테일들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느꼈을 때 가독성이 좋은 걸로 가져가도 돼요. 어차피 그 가치관은 금방 깨질 거라서 네. 공부하는 기간에만 좀 유지가 될 거라 여러분들이 안 헷갈리는 게 일단 중요합니다. 음. 나중에는 이런 개성을 부릴 상황이 안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 3차 메뉴 되게 간단해요. 왜냐면 여기서 커스텀이 시작을 했는데 지금 13번째 라인에서 시작해서 여기까지가 원래 우리 1차 메뉴거든요. 그리고 중간에 속성 한두 개? 그리고 나누는 거 한두 번?
빼고는 다 1차 메뉴 거예요. 그냥. 그리고 추가된 CSS라고는 이거밖에 없어요. 이게 다예요. 그죠? 이러다 보니 물론 이 과정에서 적절하게 이 사이 관계를 끊어내는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개념 이해를 해야 되는 거고 구조 이해를 해야 되는 거고 이러다 보니 얘가 오래 걸리지만 않는다면 2차, 3차 메뉴 식은 죽 먹기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반복 숙달을 좀 하셔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걸 만드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고 고민을 너무 많이 해야 된다면 여러분들은 이게 좋은 예시는 아니지만 어차피 프로젝트 하면 이런 사이트 만들 거예요. 이런 비슷한 모양으로 막 뭐라도 찍어낼 거예요.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못하겠지만 근데 그거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얘가 안 돼? 못 만들죠 이제. 이거 출발 못해요 이거. 그냥 되게 기본적인 페이지의 양식을 갖추는 것도 버거울 거예요. 왜냐면 아주 기본적인 반복 구조의 레이아웃도 힘들어 한다면 하는 상황이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꼭 이해를 해야 되고요. 암기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이거 암기 못하겠어요. 어. 지금 수업을 하면서 몇 번이고 반복을 하지만 몇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반복을 하고는 있지만 아무리 봐도 암기는 못하겠어요. 이걸 어떻게 외우지? 그냥 구조를 이해하고 쓰는 게 훨씬 낫다. 저라고 이거를 연습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에서 이걸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거 연습을 왜 해요, 이거? 이거 연습을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저는 실제로 실무에서도 CSS를 거의 건드리지 않았던 사람인데, 다만 기본적인 개념을 알고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이런 강의를 할 수 있는 건데, 이걸 연습을 왜 해요? 그냥 구조만 이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1교시 때 설명하다가도 한 번씩 헷갈리잖아요. 저도 헷갈려요. 당연한 거예요. 연습을 안 하니까. 대신에 기본 틀만 알고 있으면 우리가 헷갈리더라도 찾아갈 수 있는 거고 찾아가서 고칠 수 있는 거고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할 수 있으려면 반복 숙달이 답이다. 자, 일단은 이렇게 얘는 마무리를 하고요. 자, 수업 페이지 새로 고침 해보시면은 얘가 또 나왔거든요. 제가 했던 순서나 이런 거랑 또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도 이제 쭉 그냥 해보라고 열어드린 거니까 지금 이거 시간 드리진 않을 거고 이따가 시간 좀 남으면 그때 드리도록 하고 지금은 다른 내용 할 겁니다. 제가 이런 걸 하나 해볼게요. 로렘을 곱하기 50으로 좀 길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div 얘한테 얘를 800으로 고정하고 보더 씌우고 가운데 정렬까지 그리고 하나 더 만들죠. 내비에는 그냥 사이드바라는 클래스를 하나 부여했을 뿐이에요. 자, 제가 지금 내비가 하나 있고요. div가 있어요. 이거 닫아놓은 거는 로렘입니다. 별 의미가 없어서 닫아놓은 건데 지금 내비한테 제가 너비 줬고요. 높이 줬죠. 백그라운드 줬어요. 너비 나왔어요? 안 나왔죠? 이게 왜 안 나와요? 너비 높이를 주면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내비라고 하는 이 태그는 기본 디스플레이가 뭐죠? 블록이죠. 블록은 너비 최대하고 높이가 최소화예요. 높이 최소화인데 우리가 높이 부여했으니까 나와야죠. 왜 안 나오지? 너비야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있으면은 이 너비만큼 나올 거고 없으면 최대화가 될 거니까.
근데 어차피 있는데? 높이도 있는데? 왜? 이유가 뭘까요? 100%인 게 왜? 네? DIV가? 어? 응? 자, 음, 이거는 뭐 완전 틀린 말은 아니긴 한데 이제 우리가 실제로 나중에는 높이 100%라고 하는 저 옵션을 많이 써야 돼요. 특히 플렉스를 다루기 시작하면 저게 되게 중요한 개념이 될 건데 지금 높이 100%라고 하는 저 옵션은 내비한테 들어가 있죠. 그러면 내비의 부모 높이 100%만큼 높이를 가지겠다라는 의미거든요. 내비한테 들어가 있으니까 내비의 부모가 가진 높이의 100%만큼 높이를 가진다 이런 의미예요. 100%라는 건. 자, 근데 지금 내비의 부모는 누구예요? 바디죠. 바디는 우리가 그동안 생각해 봤을 때 바디라는 영역은 우리가 여기다 입력을 하는 모든 태그들이 바디 안에 들어가는 영역이었으니까 그럼 실제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하얀 색깔 화면이 바디의 영역이지 않을까? 라고 우리는 암묵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런 의미 같지 않아요, 그리고 실제로? 근데 그건 아닙니다. 완전 틀린 말은 아닌데 그렇다고 맞는 말도 아니에요. 우리 눈에 보이는 화면이 바디의 크기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바디의 영역인 건 맞아요. 근데 바디의 크기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 말이 뭐냐? 자, 바디라고 하는 애는 좀 특별한 친구라서 너비나 높이에 대한 기준이 없어요. 정확한 치수나 이런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는 뭐냐? 이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좀 더 정확히 말해보자면 생겨나는 게 아니라 그냥 일시적으로 늘어난다 이 개념? 좀 애매하네요. 이게 말로 표현하기가 되게 애매한 부분이에요. 왜냐면 지금 자식 컨텐츠에 따라서 너비 높이가 뭐 생겨났든 늘어났든 어쨌든 지금 이 자식으로 인해 높이가 생겼잖아요. 근데 그거 100% 따라가겠다라고 했는데 얘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이게 그냥 영역이 늘어난 거예요. 영역이. 크기가 너비 높이가 생긴 게 아니라 그냥 영역이 일시적으로 늘어났다. 되게 말이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눈으로 보려면 바디한테 실제로 높이를 뭐 이렇게 줘보면요. 내비는 생겨요. 지금 이 한 줄 혼자 써야 되니까 1000픽셀만큼 혼자 쓰고 그 밑으로 div 내려가 있는 건데 이게 지금 바디한테 높이를 부여한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바디는 높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얘가 가진 영역이 존재할 뿐인 거지. 되게 애매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바디 안에 있는 컨텐츠한테 높이 100%를 바로 쓰면 얘는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해요. 안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100%를 썼다라는 건 저는 지금 이만큼의 높이를 가지게끔 하고 싶다라는 뜻이었거든요. 그런 의도를 담고 있어요. 이걸 해결하려면 뭘로 해결하면 되죠? 이 높이를 픽셀로 제가 계산해 가면서 하나씩 해 가면서 맞출 수 있을까요? 그것도 가능해야겠지만 너무 노가다니까 그것보다는 우리가 배웠던 포지션 앱솔루트를 활용한다면 화면 기준으로 탑 0, 바텀 0 그리고 아까 너비를 지우지 말걸 너비는 아까 400이었죠? 생겨나잖아요. 이러고 여기 이쪽 여백 마음에 안 들어. 이거 바디 마진을 꺼도 되겠지만 여기서 그냥 레프트로 붙여도 되겠죠? 앱솔루트는 화면 기준으로 늘어날 거고 늘어난 만큼 영역을 가질 거니까 크기가 생겨날 거니까 자 그럼 이 친구 지금 로렘 때문에 본문 컨텐츠는 새로 스크롤이 있는 상태 제가 지금 스크롤 내리면 얘는 내려간 화면에 대해서 탑0과 바텀0을 잡아줄까요?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얘가 만약에 자 이런 거예요. 자 여기다 놓고서 이거 그만 이렇게 해도 여기 위에서 생겨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앱솔루트가 화면 기준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화면이 강제로 늘어났잖아요. 이 상황이면 기준은 여기입니다. 밑에서 생겨나지 않아요. 이게 여기서 스크롤 여기다 놓고서 탑령 바텀령 때렸을 때 이게 됐다? 그럼 애초에 스크롤 내려가면 유지해야 돼요. 그래서 기준은 항상 이 위에 있는 상태 얘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미 높이가 이만큼이 생겨났어요. 이 친구는. 이게 몇 픽셀인지 모르겠지만 이만큼의 높이를 가졌기 때문에 변하지 않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그 포지션 속성 정리를 봤을 때 앱솔루트 릴레티브 스태틱 빼고 하나가 더 있었어요. 앱솔루트 옆에 컴마로 찍혀있던 픽스드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걔는 제가 지금은 안 할 거고 나중에 할 거예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모든 성질이 앱솔루트랑 똑같아요. 딱 한 개만 빼고. 그 한 개가 뭐냐면 자 바꿨습니다. 이게 그대로 있죠. 지금 보여드리는 이 성질 빼고 나머지 모든 성질은 앱솔루트랑 완전 동일해요. 똑같은 개념이에요. 얘는 화면에 고정시켜버려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생각하면 스크롤을 따라오는 거고요. 정확히 말하면 화면에 고정된 거예요. 픽스드. 확실하게 뭐 뭔가를 결정하거나 아니면은 뭐 고정시키거나 이럴 때 쓰는 단어잖아요. 말 그대로 화면에 박은 겁니다. 얘가 크기가 변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박힌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컨텐츠가 이렇게 쓰여 있어요. 이렇게 동그라미 3개가 쓰여 있습니다. 만약에 얘가 크기가 늘어나는 거라면 밑으로 내려갔을 때 동그라미 3개 안 보이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동그라미 3개가 있는 채로 그냥 계속 따라와요. 이렇게. 이해되시죠? 고정해 놓은 거니까. 이 개념 빼고 나머지는 앱솔루트랑 완벽하게 동일하다. 그래서 그때 뭐 딱히 먼저 짚을 필요 없고 그냥 나중에 이거 하나만 보여드리면 돼서 그때 안 한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저거를 어디서 봤냐? 우리는 상당히 흔하게 볼 수 있는 속성이거든요. 저거 사이트가 어디였더라? 여기를 한번 가보죠. 자, 쇼핑몰에 가면 거의 100% 있어요. 자 지금 보세요. 이 화면 지금 보고 계신 화면에서 방금 전에 봤던 그 픽스트의 성질을 띠고 있는 애가 누굴까요? 이 친구. 얘가 포지션이 픽스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스크롤이 내려가는데도 불구하고 화면에 고정된 채로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없죠. 그죠?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건 얘밖에 없습니다. 자, 실제로 한번 개발자 도구를 사용해서 까보죠. 이거를 제가 분리를 시킬게요. 이렇게 셀렉트 모드 선택을 해줍니다. 이 영역을 안 잡혀? 여기를 잡고 찾아 나가죠. 그냥 이렇게 봐야겠다. 자, 여기 보세요. 포지션이 픽스드가 들어가 있죠. 자, 제가 지금 선택한 영역은 여기에 마우스 올리면은 여기 지금 하이라이트 되잖아요. 이만큼의 영역을 지금 골라 놓은 거예요. 선택된 영역이. 그리고 이 영역에 들어가 있는 CSS가 이쪽에 나오는데 포지션이 픽스드다. 자, 우리가 여기서도 우리가 원하는 스타일로 변경해 볼 수 있어요. 단 저장이 안 되기 때문에 새로 고침하기 전까지만 유지가 됩니다. 이 픽스드를 앱솔루트로 바꿔볼게요. 바꿨죠? 그리고 스크롤을 올리고 내려가면 얘 어디 있어요 지금? 여기 박혀있죠? 올라가니까 안 따라오죠? 밑에 있는 건 다른 애예요. 우리가 본 건 이거였으니까. 앱솔루트는 화면에 고정된 게 아니라 본인 위치가 정해져 있는 거니까. 다시 픽스트로 바꾸면 얘는 다시 따라와요. 이런 거. 실제로 여러분들이 상당히 많이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용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리고 조금 다른 개념이긴 하지만 이것도 한번 볼까요? 사이트가 왜 이렇게 바뀐 것 같지?
원래 이렇게 생기지 않았던 것 같은데 메뉴가 달라졌네요. 다른 사이트로 가봅시다. 자, 여기서 지금 이 메뉴 있죠? 상단 이 메뉴. 이 메뉴가 아마 들어가도 그대로 있어요. 그죠? 이거는 픽스드일까요? 지금 스크롤 내려가도 얘가 그대로 있거든요. 이런 건 픽스드일까요? 보면 돼요. 상단 메뉴를 선택을 합니다. 포지션 픽스드 맞네요. 그러면 화면이 전환됐을 때 얘가 그대로 유지하는 거는 픽스드의 영역일까요? 자, 지금 저는 기업 금융 서비스라는 메뉴에 들어와 있는 화면이에요. 여기서 이 메뉴는 그대로 있죠. 경영 정보로 갔어요. 그래도 그대로 있죠. 이게 픽스드의 영향일까요? 라고 물어본 겁니다. 저는. 이거는 아닙니다. 이건 전혀 다른 거예요. 그냥 이 메뉴를 구성하는 태그들이 이 화면을 구성하는 파일 안에 들어있을 뿐이에요. 픽스드는 내가 스크롤을 왔다 갔다 할 때 고정되는 게 픽스드인 거고, 화면을 전환시켰는데도 화면에 똑같은 게 그대로 있다. 이거는 그 태그가 그대로 그 자리에 있는 것 뿐이에요. 다 서로 다른 파일에. 그런 개념. 일단은 네, 픽스드에 대한 내용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문제 하나를 열었는데 이거는 그냥 정답도 열게요. 방금 했던 내용이랑 다를 게 하나도 없어서 그냥 한번 보세요. 그리고 다음 개념을 하기에 시간이 하다가 바로 끊길 것 같으니까 쉬는 시간을 먼저 가졌다가 다음 시간에 새로운 개념 하나 정도 더 할게요.